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정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문제 풀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도 K5를 준비했고, 그리고 아반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K5와 아반떼를 평가서 작성하는 걸로 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K5를 하겠습니다. K5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사항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기준서가 있죠. 그죠? 기준서. 요 기준서가 있단 말이에요. 기준서. 두 번째 뭐 있어요? 평가서 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서를 보고 설정 내용을 확인해서 평가서 작성하는 거예요. 다시 기준서가 우선입니다. 기준서가 항상 기준서에 해당되는 평가 항목을 보고 설정사항이 평가 항목이 있다 없다 판단하여 그 내용을 기준서에서 있으면은 판단하여 계산해서 평가서에서 작성한다.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설정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이 페이지에서 어디 찾을지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먼저 거꾸로 기준서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기준서 페이지에 따라 정해지는데 페이지 따져보면은 어디부터 가는 거예요? 등급부터 시작된다. 제 7조부터 시작되는 거죠. 7조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등급 분류를 하기 전에 하나 알고 있을 게 있죠. 뭐예요? 기본 정보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본 정보인데 기본 정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을 다 채워주는 게 기본정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풀어주는 게 기본정보 내용이고 거기 중에 번호에 있는 것은 여기다 작성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작성할 적에는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식의 번호가 달릴 수가 있고, 두 번째 배기량의 번호가 달릴 수가 있고, 세 번째 사용년 총개월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격에 해당되는 기준가격 산출한 결과, 그 다음에 보정가격, 보정감가액이 적용되겠죠. 결론은 보정가격을 산출해서 보정가격까지 산출한 결과값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감점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본 정보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 기본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가감점 항목에 따라서 종합 상태, 다음에 차체 정보, 셰시 정보를 하나씩 평가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설정하는 데 있어 얘가 틀리면은 차를 5평가했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뭐예요? 전혀 다른 차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로 가기 때문에 기본 정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뭐든지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얘를 하나하나 작성을 해나간다 생각하고 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7조에서 등급 분류와 등급 개수가 있죠. 등급 분류와 등급 개수를 보면은 등급 분류는 어떻게 승용차, SV, RV 승합화물 이런 전기자동차 형태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SUV나 RV나 얘네들은 배기량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평가 대상의 차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평가 대상의 차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K5라고 설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때 등록증을 저처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K5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배기량이 있다. 이 두 개가 있으면은 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대신 하나도 꼭 봐야 될 게 뭐예요? 연료. 연료는 왜 우리가 학습한 거 있죠? 가솔린이 아니고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등급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료까지 꼭 확인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까지 확인을 해서 얘를 가지고 등록증에 있는 정보죠. 얘를 가지고 등급을 구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등급을 구분하는데 7조부터 기준선을 넘어간다고 했어요. 7조에 보게 되면은 지금 막바로 1 승용차형 있죠. 승용형은 배기량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차는 K5 1998cc다 하면은 1등급을 해서 산출이 되죠. 1등급 산출이 되고 기준선을 그럼 7페이지에서 넘어가겠죠. 왜? 해당되는 거 찾아냈기 때문에 두 번째 7페이지에 가서 등급 개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등급에 찾는 것은 7페이지 하단까지 돼 있고 7페이지는 완전 하단에 보게 되면
7번 등급계수가 있죠. 등급계수에 해당되는 숫자를 가져다가 막바로 기재를 하면 되겠죠. 1.4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7페이지까지 끝났어요. 넘어가면은 순서가 뭐예요? 사용년 개수와 잔가율이다. 제가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스를 여러분들한테 보기 편하게 박스를 만들었지만 시험 보실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등급 개수, 사용년 찍찍찍찍 해서 저처럼 비슷하게 써놓고서 상단에서 써놓고서 문제를 가감점을 한다고 그랬죠. 기본 정보는 우리가 가감점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내용을 차량 상태를 확인해서 적용시키는 거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급 계수까지 구했어요. 페이지 넘겼더니 8페이지 봤더니 8조에 보게 되면은 등급 계수가 있죠. 참 저기 사용년 계수가 있죠. 사용년은 어떻게 구해요? 사용년은 저희들이 학습한 대로 어디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생각나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22에서 17을 뺀다 했습니다. 22에서 17을 뺀다. 17을 뺀다. 그럼 사용년 5년 나왔죠? 사용년 5년이고 두 번째 총계월 수는 5월에서 7월을 빼니까 마이너스 2다 했습니다. 곱하기 12 하면은 58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등급 개수, 사용년 개수, 총계월까지 가고 잔가율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년 5년에 해당되는 0.7이고 잔가율 5년에 해당되는 0.368 써있죠. 여기서 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잔가율까지 기재를 할 수가 있죠. 얘를 기재를 후에 가감점을 하기 때문에 얘는 하나하나 숫자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등급 개수가 틀려지고 사용년에 따라서 사용년 개수가 틀려진다 했죠. 잔가율도 틀려지고 그러면은 오평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스타팅이 얘가 제대로 안 되면은 뭐 사실적으로 평가 하나만 하죠. 다시 얘기해서 검정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을 봤을 때는. 했기 때문에 이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절대적이다. 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수저와 젓가락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정가격을 해야 돼. 기준서 또한 10조에 보게 되면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죠? 기준가격은 어떻게 돼요? 기준가격은 어떻게 돼? 설정이 되고 보정감가액을 마이너스 시켜서 자동적으로 보정가격이 산출된다. 그런 이치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8페이지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까지 딱 구했어. 이 기본 정보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사용년과 총기열수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또한 연식과 배기량도 번호가 달릴 수도 있어요. 이 기본 정보에서는 OMR 카드에 옮길 수 있는 번호가 있는 것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뭐예요? 요것은 준비죠. 준비 무조건 수저젓가락이다. 밥 먹기 위해서 수저젓가락 가감점하기 위해서 꼭 사용될 개수죠. 그래서 그러면은 기준가격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0조에서 두 가지 가격이 있다고 그랬어. 생각나죠? 하나는 보험가격이고 하나는 없을 때 어떻게 한다? 신차가격 가지고 감가율을 적용시킨다. 그 내용이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있죠? 뒤에 감가율 개수표가 있죠. 번호표가 있죠? 뒤에 있는 감가율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얘가 없을 때, 보험 가격이 없을 때 활용한다. 해서 얘는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얘는 넘기고 10조에 해당되는 기준 가액은 보험 가격이 기준 가격이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죠. 기준 가격이 바로 보험 가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1333 얘는 결론적으로는 보험 가격을 바로 기준 가격에 적용시키는 거다. 대신 뭐예요? 보험 가격은 분기별 제시되는 데 있어요. 분기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A 월별 보정이 있을 수 있다 한다고 했습니다. A 월별 보정. A 월별 보정 뭐라고 그랬어요? 분기별 발행되는 그거에 감가를 적용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차는 5월에 평가했어. 5월. 그러면은 페이지 11페이지 보게 되면 5월은 1%겠습니다. 그래서 1% 무슨 가격에? 보정 가격의 1%. 그죠? 보정가 1% 하면은 13.33 뭐예요? 소수점 올려준다. 14가 되겠죠.
바로 감가액 마이너스죠. 특성값이 없죠. 뒤에 가보면은 특성값 B가 없습니다. 문제 설정상으로 없기 때문에 보정 감가액은 14로 막바로 적용이 되겠죠. 결론은 뭐예요? 기준 가격에다 보정 감가액 빼면은 무슨 가격? 보정 가격이 된다 해서 1319 나왔죠. 다 채웠습니다.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은 최소한 30분은 지나간 거야. 그죠? 얘를 가지고 가감점, 산식에 따라서 가감점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준서 페이지 이제 넘겨야죠. 종합상태부터 이제 먼저 나가야 되죠. 종합상태 페이지 넘겼더니 주행거리다 했습니다. 주행거리. 뭐 당연히 문제 설정사항이 있겠죠. 2차의 설정사항에서는 주행거리가 55222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산출식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평가 항목에 따라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산출식이 나오고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시 설정이 들어가진다고 그랬죠.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보게 되면은 가격 차이가 있고 보게 되면은 주행거리 차이가 있다. 1단계, 2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1단계 가격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격 차이를 보게 되면은 뭐예요? 보정 가격에 10%를 적용시킨다 생각나죠? 보정 가격에 10%를 적용시킨다 해서 10% 적용시키면은 뭐가 돼요? 132가 되겠죠? 132. 그래서 1단계 끝났어. 2단계는 주행거리 차이다 했습니다. 주행거리를 뭘로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이 차는 항상 표준 주행거리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표준 주행거리보다 맞다 적다에 따라서 가감점이 가점이 되냐 감점이 되냐 했어요. 대신 표준 주행거리 누가 얘기하지 않죠? 내가 계산을 해야 돼. 연기준 2만 킬로다? 그래서 근데 얘는 월수를 알아? 그럼 연기준을 월기준으로 하겠죠. 월기준 1.66 곱하기 1000 다시 얘기해서 총개월수 곱하기 1.66 곱하기 1000 하면은 뭐가 돼요? 표준 주행거리가 되겠죠. 여기서 58개월 사용했어. 58개월 여기 있죠. 58개월 사용해서 1.66 곱하기 결론을 했더니 표준 주행거리가 96280이 나왔습니다. 그죠? 96280 나온 즉시 어떻게 하면 돼? 차이를 구하니까 현재 주행거리를 가져다가 빼면 되겠죠. 빼면 결과는 플러스가 나오면 뭐랬어요? 가점이랬어요. 생각나죠? 플러스면 가점. 플러스 41058이 나온다 그랬어요. 41058 나왔어요. 2단계 나왔고 1단계 나왔습니다. 결론은 산출식에다 적용시키면 되겠죠? 먼저 가격 차이 132 나누기 20 곱하기 차이 가격 41058 나누기 1000. 왜 1000 한다고 그랬어요? 왜 1000? 좀 전에 1.66 곱하기 1000 하면은 주행거리 1단위까지 다 계산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나누기 1000 하는 것은 1단위까지 계산된 것을 1000단위로 가감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0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잔가율을 곱해줬어. 얘는 어떻게 한대서 산출식에다가 우리가 찾았던 1단계 값, 2단계 값, 잔가율 값 해서 적용시켜서 나중에 써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기 눌러준다고 그랬어요. 써놓고 계산기 눌러준다. 그래서 얘는 100이 나왔습니다. 100. 결과값이 소수점 나오면 무조건 올려주겠죠? 대신 좀 전에 얘는 플러스 41058이란 차이가 나온다 그랬어요. 플러스는 어떻게 한다? 가점이다. 생각나죠? 플러스는 가점에서 플러스 100 이렇게 여기다 한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기준서와 같이 순서로 되겠죠. 다음 페이지는 차대번호네 해서 차대번호. 그죠? 차대번호를 먼저 설정상에서 보던가 아니면은 기준서 페이지를 먼저 넘기던가 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차대번호를 설정상에서 보니까 없다. 바로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할 필요가 없고 바로 통과하고 15조 배출가스네.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 다음 주가 배출가스네. 배출가스에 대한 설정사항을 확인하면 되겠죠. 배출가스가 어떻다? 일산화탄소가 0.8이고 탄화수가 110ppm이다 했습니다. 우리 기준적으로 생각하듯요. 승용차 가솔린 같은 경우는 1.2에다가 1.0에다가 120ppm 생각나죠? 얘보다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초과를 안 했죠. 그럼 정상이죠. 정상. 얘는 설정사항에 뭘 물어보냐면은 배출가스 결과에 나쁘면 초과됐을 때는 감점을 수리병을 감점하고 정상이면 정상을 체크를 하게끔 하는 게 내용이죠. 좀 전에 차대번호는 문제 설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평가서는 바로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배출가스가 어떻다 결과값은 정상이죠.
결론은 0을 쓰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0을 써주시는 것도 맞는 답이니까 문제 설정상에 여기에 번호표가 달렸다면은 OMR 번호가 달렸다면은 0이 답입니다. 0.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이 배출가스가 끝나서 다음은 튜닝이네 했습니다. 예, 기준서 또한 튜닝을 넘어가겠죠. 튜닝을 넘어가기 전에 평가서에 있는 설정사항에 있는 내용을 보니 HID로 개조를 했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다시 얘기해서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그죠? 불법이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불법과 적법이 있습니다. 튜닝 16주에 보게 되면은 불법에 해당되는 감점계수 곱하기 등급계수 곱하기 사용료 계수, 적법에 해당되는 장착 비용 곱하기 장가율. 그죠? 그래서 공식이 두 개다. 공식이 두 개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얘는 불법이기 때문에 감점에 해당되는 불법 감점 계수표를 찾아서 기재를 하겠죠. 그러면은 HID는 뭐냐? HID는 불법은 불법인데 구조냐 장치냐? 장치죠. 장치에 해당되는 비용이 얼마야? 80이다 했습니다. 80을 여기다 답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어떻게 한다? 기준서에 있는 산출식에다 적용시킨다 했죠? 산출식에 보게 되면은 감점계수 곱하기 등급계수 곱하기 사용료 계수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80 곱하기 1.4 곱하기 0.7 써준 다음에 어떻게 한댔어요? 저처럼 써준 다음에 계산기를 눌러준다. 계산기 순서 누르지 말고 습관화 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점계수 써주시고 등급계수 써주고 0.7 써주고 계산기 눌러서 결과값 올려주고 얘는 불법 감점이다 해서 마이너스 가격 79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가격. 적법이었을 때는 가점이 되겠죠. 가점. 대신 가점을 해주는데 장착 비용 전체 다 줘요? 안 준단 말이야. 하나의 자동차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장가율을 곱해주고 차가 오래될 수도 있어. 차가 오래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연식이 장착한 연식이 전이 오래돼서 내비게이션 다른 게 5년 된 거하고 1년 된 거 틀리기 때문에 해당되는 장가율과 사용료 계수가 들어간다 했죠. 여기서 조심할 거 적법. 여기 다행히도 불법 나왔지만 적법은 자동차의 생일을 얘기해요. 아니면은 장착한 거의 생일을 얘기해요. 꼭 다시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장착한 거의 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착 시점을 얘기해서 장착 비용과 생일을 이용한 사용료 계수와 생일을 이용한 장가율을 적용시킨다. 별표에서 기억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실식구 감점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튜닝이네. 튜닝 다음에 특별 이력이네. 보니까 손상, 수리, 특수라고 써있네.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은 특별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외울 것 같으면 차라리 침수, 화재, 전손, 수리, 공사장 아니면은 생선차로 외우랬죠. 얘네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특별 이력으로 해서 감점을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손이 있다 해서 설정사항에서 찾아냈어. 다음에 기준서 가서 전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서 보정가격 곱하기 감점률 곱하기 사용료 계수에서 산출표가 있고 뒤로 갔더니 전손은 10%다 하고서 얘기를 써있죠. 해당되는 금액을 찾아서 쓰겠죠. 먼저 보정가격 써주고 해당되는 10% 감점률 그 다음에 사용료 계수 0.7 써준 다음에 계산기 눌러서 결과값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마이너스 9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써주시겠습니다. 여기 V표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여기서 우리가 전손이 있다 없다 찾는 게 아니고 평가서에 어떻게 튜닝 다음에 특별 이력이겠네 하면은 손상, 수리, 특수가 있다. 얘는 곧 다른 말로 뭐냐? 침수, 화재, 전손, 수리, 동사, 생선차가 있다. 얘네들은 특별 이력에 찾아서 산출식에 따라서 적용시키면 된다. 그죠? 그래서 순서를 좀 객관화시켜서 순서대로
습관화들여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쉽게 문제 풀어서 한 30분이면 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습을 해봤는데 한 30분 정도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 하면은 쉽게 금방금방 풀려나갑니다. 다시 여기서 다음에는 용도 변경이 있네 써 있습니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렌터, 영업, 관용 등등이 있다 했습니다. 설정 사항에 가서 용도 변경이 있다 없다를 찾아내야겠죠. 설정 사항이 없다 하면은 바로 통과하겠죠. 없다. 이 문제는 없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대신 통과하면서 다음 줄에 뭐가 있냐?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에서 색상 페이지, 색상이 그러면은 설정사항에 있다 없다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겠죠. 이 차는 출고 시 무슨 색깔? 파란색이다 하고서 색상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색상에 대한 정보고 다시 색상은 페이지 넘겼더니 이렇게 보니까 기본 색상 평가가 있고 아니면 사용하다 변경, 색상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색상은 무채색이나 유채색. 얘는 출고시죠. 출고시 색상이 어떤 거에 따라서 결과점. 출고시 파란색이래. 그죠? 출고시 파란색에 대한 뭐 무채색이나 유채색이냐에 따라서 감점을 하고 사용하다가 전체 도색을 한 경우 아니면은 색상 변경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추가로 따로 감점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색상 변경 또는 전체 도색은 없기 때문에 유채색이냐 무채색 출고시만 감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점은 보다시피 무채색은 어때? 빵점. 무채색은 없어요. 대신 유채색은 감점한다. 산술 공식에 따라서. 그죠? 산출 공식은 유채색 감점 개수 곱하기 사용량 개수를 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차는 몇 등급? 1등급입니다. 1등급. 소나타 중형차에 속하죠. 중형차 정도는 색상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소형차 2등급, 3등급, 경차 얘네들은 뭐예요? 색상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감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대신 얘는 1등급에다가 유채색 감점을 적용시켜야 돼. 그죠?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에 1등급 해당되는 국산차는 100이다. 감점 개수가. 감점 개수 써주고 해당되는 사용량 개수 가져다 넣으면은 결론은 70이다. 유채색에서 어떻게 해요? 감점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0이다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0이다 해서 색상이 끝났어. 색상이 끝나다 보니까 다음에 뭐가 있나 봤더니 주요 옵션입니다. 그러면은 주요 옵션이 있다 없다 설정사항을 보겠죠. 설정사항은 뭐예요? 땡땡땡땡 뭐야? 에어컨, 에어백 다 있다. 중요한 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1단계 다음에 썬루프가 있다 없다를 찾아내서 썬루프 있네에서 2단계 다음에는 뭐예요? 패키지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겠죠. 보니까 단품목으로 딱 끝났네. 그러면은 여기서 밑줄 그은 걸 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과 썬루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1단계가 2단계가 있으면은 1단계 버린다 그랬어요. 내비게이션 버리겠습니다. 버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파노라마 썬루프만 가산하면 되겠죠. 파노라마 썬루프는 페이지 어떻게 하냐? 옵션 정보에서 20조에 보게 되면은 단품목 옵션 중에 썬루프는 사용년 몇 년? 이 차는 해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와? 60이 나오죠. 60. 여기서 사용년에 해당되는 썬루프가 안 보이네요. 썬루프 값이 얼마 나왔죠? 60 맞죠? 60.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하고 그냥 일반 썬루프가 틀리죠. 60을 적용시키고 대신 옵션에서 단품목하고 패키지하고 달리 산다고 그랬죠? 집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집이 틀리다고 했어요. 대신 단품목 두 개, 내비와 썬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거죠. 여기서 기재하고 패키지가 있을 때는 밑에다 기재를 하고 대신 패키지가 없어. 얘는 밑에다 할 일이 없어요. 밑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단품목 옵션 중에 썬루프에서 가점을 해야 되는데 F번에 봤더니 옵션에 관련된 게 또 있어. 뭐가 있어요? 스마트키 고장이다. 스마트키 고장은 어떻게 돼? 여기에서 고장에 대한 결과값이죠. 여기에서 스마트키는 단품목인지 패키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좀 전에 여기 패키지가 없잖아요. 그럼 단품목으로 다 장착했다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품목에 대한 불량값을 써주면 되겠죠. 대신 수리를 하지 않았다.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90%만 인정한다고 그랬죠? 조정의 폭 10%를 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0.9를 곱해서 18이 되겠죠. 18인데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결론은 파노라마 선루프 가산점 60점에서 18을 빼야겠죠. 그래서 합산 가격을 플러스 42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조금 문제가 두 개가 있어. 여기서 기본 설정상의 옵션이 이렇다 하고서 나중에 이것저것 저것 점검하면서 보니까 F번의 스마트 케어 고장이다. 수리 견적 받았다. 했기 때문에 여기 단품목 옵션에서 중복으로 두 가지가 나왔죠. 가점도 있고 감점도 있다. 그러면은 가점에다가 감점을 빼줘서 결과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종합 상태는 쭉 내려가서 끝났어. 뭐 시험 보는 중에 합계는 나중에 내도 되겠죠. 나중에 내도 되겠지만 지금 일단적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싹 더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다 더했더니 결론은 마이너스 10이다. 얘는 플러스 값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어. 플러스에 해당되는 어떻게 주행거리 또는 튜닝 또는 옵션에 따라서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가격이 초과됐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딱 나왔습니다. 100만 원. 얘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언제요? 다 풀어된 다음에 기준서 끝까지 넘긴 다음에 차근히 종합 상태는 종합 상태로 합계, 쇠시장치면 쇠시장치로 합계, 차체 수리 필요는 수리 필요대로 합계내서 최종에 나중에 합계를 내면 되겠고 일단적으로 기준서 페이지 넘어가는 대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